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이묵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원래 이제 박 PD님이 앞에서 아재 개그를 날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없으시네요. 예, 회사 일 때문에 혼자만 갔어요. 예, 혼자만 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저만 남아서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PD님이 아마 그 박 PD님이 해주셨던 부분까지 아, 제가 아재 개그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군요. 아마 뭐 청취자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저도 한몫할 수 있으면 한몫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박 PD가 딱 요 방송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고요. 뭐 바로 다음 방송부터 나올 거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마마된장. 예. 이게 진짜 대박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마된장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굉장히 그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외국 광고들이 막 이렇게 스토리를 잘 짜서 반전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이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외국 광고가 있을 때 우리나라 광고는 뭐 쌍화탕 뭐 우루사 뭐 이런 그 좀 직선적인 마케팅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그걸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우리도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직선적인 마케팅이 더 효과적인 그러한 시대잖아요. 예. 마마된장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그러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메뉴와 그런 매장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일치가 돼서 그래서 또 좋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 경불진에서도 얘기를 해주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 듣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방문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이 그 가맹 희망을 하고 계셔서 벌써요? 예, 문의가 왔어요. 첫 주 방송을 하고 바로 왔어요. 바로? 예, 그래서 만나 뵙고 상담 드리고 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맹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뭐 하시던 분이신데요? 직장인이시고요. 예. 이제 직장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아하.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이제 뭐 저희 방송을 꾸준히 잘 들어오셨었던 분인데 브랜드에 대해서 방송만 듣고 굉장히 좀 호감을 보이시고 문의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식사를 했었어요. 마마된장을 직접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방문을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고요.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냥 물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된장찌개와 비빔밥이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구수하고 시골적인 분위기일 것 같고 막 아저씨들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정말 70% 80% 이상은 여성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한상 차림의 한식 브랜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는 얘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저염식이니까 그렇죠.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한 제품이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밥 사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날 상담을 할 때도 그 문의 주신 분이랑 그분의 이제 아내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오셨어요. 그래요? 네, 아내분도 오시면서 약간 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무슨 된장찌개는 좀 뭐 약간 너무 올드한 약간 그러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오셨었고 파스타집 하지. 그렇죠. 예. 좀 쉽게 예를 들자면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기를 예. 저는 된장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하. 여자분들은 별로 오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좀 일찍 방문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거의 매장이 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꽉 찼었죠. 이제 예.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이제 그분도 드셔보시더니 이거 근데 먹을만하네, 맛있네. 이제. 된장찌개를 싫어하는데 예. 먹을만하다. 예, 또 청국장을 이렇게 넣어서 드시니까 예. 더 맛있다고 오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 물론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하게 된장찌개라는 그 고유의 그 캐릭터가 워낙 전통적이고 약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뭐 남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는 직장 여성분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그 재방문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한식이 나아가야 할 한 방향이지 않을까. 너무 이제 과거의 한식을 저희가 좀 강조할 때는 괜히 막 이렇게 막 정말 그 막 시골집 뭐 이렇게 토종스러운 약간 이런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를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애청자분은 어느 지역에 가맹점을 하실 생각이래요? 자리를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면은 자리를 구해드리겠죠. 저희가. 네, 결정. 아니 양재 좀. 양재요. 예, 저희 못 가봤다니까요. 종각점이 너무 멀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니, 양재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이제 부동산적으로 할애를 하셔야 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재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예 뭐 다른 애청자 분들이라도 양재점 좀 하실 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보고 싶은데요. 그럼 물론 뭐 양재는 뭐 분명히 오픈하겠죠. 예, 좋은 상권이니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만약에 양재에 사시게 된다면은 그 이PD님, 박PD님이라는 그 고정적인 단골 고객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니까 저희가 매일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영업에는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마마 된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케팅을 이제 움직이는 단계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매장에 전화가 많이 와요. 매장에 전화가 왔는데 물론 홈페이지 상으로 이제 대표님들께 또 전화가 가고 직접 회사로 이제 컨택이 가는 거죠. JTBC나 MBC 에브리원 그리고 SBS, CNBC 그런 그 메인 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브 채널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찍자. 예, 방송을 찍자. 좋은 브랜드이고 뭐 이제 컨셉과 우리 뭐 방송의 컨셉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뭐 지금 뭐 한식 브랜드 소개 뭐 이런 것들로 관련해서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대요. 와, 그건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서 협찬비를 내놔라.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 SBS, CNBC의 그 성공의 정석꾼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의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그 방송이 있어요. 돌리시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있는 방송인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봤었는데요.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한번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눈에 좀 들어오고. 그렇죠. 알고 나니까 이제 돌려볼 때 항상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재방송이 많이 나오나 보죠? 예, 그 뭐 정식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채널 앞에 SBS가 붙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SBS에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만만치 않은 방송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자회사잖아요. 자회사고 뭐 물론 자회사라 하더라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쵸. 사실은 뭐 해당 프로 자체는 거의 파급력이 없는 프로다 보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해요. 거기서 협찬비를 얼마나 요구하나? 이제 그 보통 방송국에서 직접 그렇게 협찬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대행사를 끼고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 연락이 온 데는 대행사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SBS, CNBC에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행사가 영업을 한 거죠. 이거는 마치 신문사들이 섹션면 그거 팔아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섹션면도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다 마크는 붙어 있지만 그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만드는 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자회사한테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견적가는 한 400만 원 정도? 몇 분 방송인데요? 방송은 꽤 길어요. 한 40분 정도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단독 취재 약간 이런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예, 신생 브랜드가 초반에 이제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뭐 우리 방송이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다라고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프로그램 명은 성공의 정석꾼이잖아요. 예. 정석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정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협찬용 방송이죠, 사실은. 와하.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드린 타 방송국 자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협찬을 요구하는 방송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거절을 했어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거절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마마된장 종각 본점 바로 뒷건물 쪽에 백세주에서 운영하는 전통주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잖아요. 아, 예전에 제가 그 근처 신문사 다녔었을 때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예, 거기에 최근에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영국편. 봤어요. 예, 첫날에 거기서 이제 그 제임스가 데려가서 함께 전통주를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밤에 먹으면 좋은 남자들한테 좋은 그렇죠. 술 그것도 있었고요. 그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그러니까요. 그 매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 방송 덕분에. 사람들이 엄청 와요? 예. 거기가 원래도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예약 안 하면은 거기서 먹지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사실 약간 조금 시들했었는데. 아하. 방송 덕분에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그래요? 더 지금 난리가 난 거는 그 영국 편이 둘째 날 강남역에서 그 VR 체험을 했던 곳. 거기도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더 난리가 난 곳은 그리고 나서 먹었던 치킨집. 아니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 치킨집이 그냥 일반 치킨집인 것 같던데요.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예, 그 프랜차이즈죠. 예. 프랜차이즈였어요? 예, 노랑통닭이라는 브랜드고요. 노랑통닭이라는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예, 노랑통닭 같은 경우는 그 가마솥에 튀겨내고 염지를 안 한 닭으로 만들어서 유명하다. 예,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먹거리 엑스파일이었나요? 아무튼 착한 통닭으로 한번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아하. 예, 그 브랜드인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맛이 모여 있는 치킨 세트를 먹었었죠.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먹어보고 싶어서 배달로 이제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 브랜드 배달이 지금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좀 주말 성수 이렇게 좀 피크 타임에는 2시간 정도 걸려요. 와, 장난 아니네요. 저도 저번 주였나요? 한 주말에 한번 시켜 먹으려 했는데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땐 PPL을 한 것 같은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도 PPL을 했을 것이다.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좀 정황상 의심이 좀 가죠. 물론 PPL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PPL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가맹점주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은 효과적인 광고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뭐 광고비를 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또 가맹점주에게 거뒀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그러한 속면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입장에서 우리 본사가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법한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본사 차원에서는 PPL 아닌데도 가맹점주 분들한테 PPL 한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프로그램 특성상 PPL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브랜드로 가서 이렇게 먹고
없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미디어 업계에 취재한 기사였는데요.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찍는 데가 거기도 MBC 자회사. 그렇죠. 에브리원. 그렇죠. MBC 에브리원인데 반년 만에 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덕분에 100억을 벌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네요. 그러니까요. 그 자회사가 그동안에 적자였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 덕분에 물론 그 프로그램만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이 결국은 광고로서 벌어들인 금액일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딸리는 광고들이 있을 것이고 예. 기타적인 그런 그 협찬성의 광고들이 같이 있을 텐데 최근에 워낙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고 또 출연자들이 굉장히 호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연예인을 쓴 그러한 광고보다 훨씬 더 이게 일반인의 후기성 그리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리얼한 후기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가 예. 일반인들의 실제 후기를 보고 싶어서 인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이제는 이게 다 광고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네이버 블로그가 매체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오고 있는 패널들은 그러한 일반인성의 후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거리감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런 PPL이 너무나 늘어난다. 그래서 어색해지기 시작한다면 시청률도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퇴행된 것처럼 사실 벌써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프랑스 편이었나요? 네이버 본사 방문하고 그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 그 파리바게뜨 방문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그 중도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그 프로그램이 성공한 그 핵심적인 이유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뭐 수익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뭐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유지를 하려고 아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 1 이제 끝나고 좀 쉬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프로그램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가 왜 대박이 났을까? 박근혜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죠? 왜냐면요. 박근혜가 MBC를 엄청나게 망쳐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MBC에서 열심히 일하던 PD들 중에 야,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자회사로 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많이 가셨죠. MBC의 에브리원 같은 데에서는 그 영향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진짜 창의력 있는 거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가 아닐까. 만약에 MBC 자체에서 썼으면 이게 아마 프로그램이 통과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박근혜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박근혜가 이런 역할도 했어요. 뭐든지 아무튼 이렇게 풍선 효과죠. 여기서 쭉 여기서 들어간 게 저기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다들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좀 반응들을 보이고 계실 텐데 어제 그래서 그 술집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밤에 그냥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열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박근혜의 죄가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킨 거에 대해서 따라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 거라면은 그나마 조금 뭐 마음의 위안 아닌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희가 아직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어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번 주 방송에서 이제 미스터 피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사법부에 대한 아직까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를 했었던데 그게 이제 그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더 큰 그 파장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좀 다들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물론 이제 저희 방송과 좀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정말 중요한 게 이 매체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매체가 정말 그 중요한 게 네이버와 다음에 달리는 댓글이 너무 다릅니다.
그 댓글 조작이 아직도 있다 이런 의혹이 많잖아요. 그 이재용 씨의 결과에 대해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예. 네이버는 뭐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봤습니다. 예, 다음도 또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은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판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에서는 성공의 정석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100% 협찬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공의 꼼수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헷갈려 버리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예. 진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좀 알아요. 예, 보면은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제 이게 광고성 글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조금은 구별을 해낼 줄 아는데 예. 조금 더 아무튼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또 파고 들면서 계속 또 진짜 같은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그 혐핫존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 이제 핫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매장이 안 핫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광고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도 어느 매장 갔었는데 조그만 한식집이었어요. 근데 TV에 절대 안 나온 집. 예. 뭐 이런 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곳은 좀 경쟁을 할 것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근데 한 집은 TV에 엄청 나왔다라고 막 배너부터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한 집은 들어가면은 테이블에 써 있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하. 올리면은 저희가 바빠져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합니다. 저 같으면 그런 집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써 있는 집이 원조고 그 집이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집은 이제 그 집의 인기를 끌어올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좀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이러한 그 판에서 저희가 놀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마마된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써가며 하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예. 뭐 자연적으로 조금 그냥 오셨던 분들이 진짜 맛있어서 더 자주 오게 되시고 뭐 이렇게 뭐 지인분들 데리고 오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딱 먹어보고 우리 여기 식권 등록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식권 등록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뭐 생각하고 있고요. 올바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마마된장은 경불진이랑만 함께 하면 돼요. 예, 뭐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원래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의뢰를 하고 싶으셨었던 분들께서 이게 기승전 마마된장으로 빠질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예, 원래 또 해드리고 있었던 분들도 상관없이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컨설턴트님의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컨설턴트님의 진심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절대 그런 오해 안 할 것입니다. 예, 그래도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피디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자정 노력이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뭐 파리바게뜨에서도 이제
결단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직접 이제 그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고 그게 결국은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정이 될 수 있게끔 그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브랜드들을 보면은 약간 그 이슈 아닌 이슈에 약간 휩쓸렸었던 브랜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하.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르다 김 선생. 예,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뭐 시정 조치도 2차례 이상 받았었고요. 뭐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자재 단가를 조금 내리는 그러한 액션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협력 방안을 내놓았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브랜드들에서 이제 식재료 단가를 좀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바르다김 선생도 식재료 단가를 인하를 했고요. 주씨 그 생과일 주스 브랜드로 유명한 주씨 브랜드에서는 그 컵 홀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그 핵심 부자재의 단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들, 백종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브랜드들에서는 그 로열티를 내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들에서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 현상이고 조금 기대했었던 내용들이 이제야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업계의 반응을 좀 보면은 눈치 보기 식으로 약간 조금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한 방안들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보여주기식 단기적인 쇼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라 하도 결과적으로 좋은 방안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가맹점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 것도 맞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렇게 내렸던 거를 뭐 나중에 또 뭐 물가 인상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불가피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들이 뭐 치킨 값을 1,000원을 더 올려야 된다. 뭐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실제로 이게 뭐 닭 하나 튀겼을 때 가맹점주에게 뭐 몇백 원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뭐 닭 하나 팔았을 때 거기서 이제 임대료와 인건비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한 거죠. 포지셔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반영을 해서 남으면은 실제로 남는 거는 뭐 한 마리당 뭐 18,000원을 주고 치킨이 판매가 되지만 실제로 이제 뭐 가맹점주에게 떨어지는 거는 1,000원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납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은 올려야 가맹점주들이 산다. 아이고. 1,000원을 올려야 이렇게 올리는데 소비자분들께서 이해를 해달라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남는 이유가 매가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 원가가 비싸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예, 임대료도 한몫하죠. 임대료도 한몫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매가가 올리면요, 매가를 올리게 되면은 어떠한 그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그 점주분들께 그러면은 원가는 그대로 공급을 하면서 매가만 올린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매출이 느는 만큼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렇죠. 예, 순이익이 물론 증가하기 때문에 뭐 매출이 더 나오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부가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은 그대로고 매입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버는 거 대비해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열티가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본사만 좋은 일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원가를 1,000원을 내렸을 때와 매가를 1,000원을 올렸을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원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맹점주들을 방패 삼아서 소비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행태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상조 위원장이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번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사실은 그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들이고 예. 사실은 뭐 매장 수가 다 1000개 이상 되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물론 바르다김 선생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바르다김 선생은 조스푸드, 조스 떡볶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니까요. 아, 맞아. 거기서 한다고 했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본사가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러한 그 원가적인 인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브랜드들이지 않더라도 참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그렇죠. 치킨적인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또봉이 치킨에서 원가를 인하를 했잖아요. 아, 그때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갓봉이로 불렸었던 맞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브랜드들에게는 갓봉이라는 칭송이 붙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떠밀리기식의 그러한 인하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은 결과물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어찌됐건 간에 첫 단추가 지금 끼워진 상태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자동적으로 끼워질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더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운 세제가 솔드아웃 됐어요. 경불진에 소개되는 것부터 주문이 쏟아지더니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손가락 빨아야 하나요? 실장님,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고어텍스 전용 세제, 등산화 세제 기억나시죠? 아, 맞다. 이 제품들도 40년 전통의 니곽스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인체에 해를 주는 에어로졸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린피스도 인정했잖아요. 100% 영국에서 빗물로 만들어져 정말 믿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가격도 일반 세제에 비해 전혀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고 나가면 고어텍스 전용 세제하고 신발 세제도 또 솔드아웃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니왁스 제품은 오디박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 쇼핑,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사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방금 전에 백종원 가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우리가 마마된장처럼 아주 묵혀놨던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이제 그 3주 전에 예고를 드렸었던 푸드트럭에 관련된 얘기를 드디어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된장처럼 잘 익었을 것 같아요. 예, 그 푸드트럭이라고 하면은 쉽게 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트럭에서 그냥 음식을 파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푸드트럭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합법과 합법적이 않은 두 가지로 구분이 조금 지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정상적으로 원래 길거리에서 트럭을 이용을 해서 뭔가 운영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 법에 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식품위생법. 아하. 예, 그 영업 허가가 날 수 없죠. 예. 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영업 허가 없이 운영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조차 쉽지 않아요. 그래요? 예, 사업자를 물론 이제 뭐 그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이제 사업자를 내서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카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한데 예. 대부분 사실 그렇게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 안 하시고 카드 매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현금만 받는 그런 가게들이 많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냥 길거리 떡볶이집 생각하시면은 포장마차 같은데 보통 카드 매출 잘 안 되니까요. 네, 현금 위주고. 그럼 결국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되죠. 아하. 예, 불법 주정차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또 어떻게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는 불법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합법적인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경부터 이제 최초의 합법적인 형태의 푸드트럭이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합법적인 푸드트럭의 형태라고 한다면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곳에서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즉,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공원, 혹은 뭐, 체육시설, 혹은 그 관광지, 기타 등등의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에서
정부에게 허가를 받은 차량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집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가장 흥행을 했었던 거는 서울 야시장, 예,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푸드트럭 존이 굉장히 성공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집을 하거든요. 예, 서울시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참가할 푸드트럭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라고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선착순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그 청년 창업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소득계층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많이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많이 좀 접근성이 낮아졌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푸드트럭 존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 2014년 그 최초의 푸드트럭을 운영하셨었던 분은 사실은 좀 실패를 겪으셨어요. 맞아요. 그 기사화 많이 됐잖아요. 예. 그 내용인즉슨 할 곳이 없다. 예.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도산공원이었었나요? 그 근처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맞아요. 일반적인 그런 노점과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인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경쟁 아닌 경쟁들이 좀 치열했고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매장들과의 비교가 계속 됐다라는 거죠. 더욱 심각한 거는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푸드트럭을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의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대, 두 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한 푸드트럭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축제에 참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이? 왜요?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축제에 그렇다고 푸드트럭이 없냐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불법 푸드트럭이 선점을 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데에는 협찬사의 브랜드를 달고 있는 푸드트럭들이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지자체에서 허가해 준 게 아니라 협찬사에서 끌고 온 그 푸드트럭들이 다 점령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방문했었던 얘기를 한번 드렸었었는데 피자연합? 예, 아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여름에 한번 방문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개인적으로요? 예. 그때 방문을 해보니까 다 롯데 브랜드였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 방송 초창기 때. 네,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문제 한번 낼게요. 그래서 나뚜루 뭐 롯데리아, 롯데네요. 이렇게 다 얘기하셨었던 그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롯데 계열의 브랜드들이 다 푸드트럭으로 입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운영을 못 한다라는 거죠. 아니 이건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심하게 전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런 모습 보고 누가 푸드트럭 심사 받으려고 신청하겠습니까? 예. 다행스럽게 그 올 여름이었죠. 그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그 푸드트럭이라는 TV 프로그램 덕분에 그 푸드트럭에 대한 약간 좀 관심도와 수요가 좀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SBS네요? 예, 그거는 이제 그 SBS에서 토요일 저녁 6시에 가장 그 황금 시간에 이제 운영을 했죠. 제가 황금 시간에 TV를 안 봐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예, 이제 무한도전하는 시간이라. 그게 무한도전하는 시간인가요? 예. 전 무한도전 보고 있어가지고. 무한도전 경쟁 프로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된 푸드트럭 당시 참가자들이 강남역에서 현재 운영을 직접 하고 계세요. 그 강남역에서 서리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리풀이 무슨 뜻일까요? 서초를 풀이 한 겁니다. 서초. 예. 그게 옛 이름이 서리풀인 거예요? 예, 상서로운 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역이 가운데 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오다노 쪽은 서초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CGV 쪽은 강남구예요. 그래서 강남역은 서초구에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 거죠. 이제 그 절반은 서초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강남역이지만 강남구에 없다. 그렇군요. 전혀 몰랐었는데. 예,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 존이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케이션을 돌면서 운영을 해요. 한 군데에서 계속 있으신 게 아니라 서초구에서 지정한 세 군데 지역을 지오다노 쪽과
10번 출구와 9번 출구 사이 그리고 예. 그 뒤쪽 해가지고 3군데 정도를 시간대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줄을 서서 먹을 만큼 굉장히 성공을 거뒀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방송빨도 조금 끝났고 또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요. 예, 그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곳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서 먹어야 되고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푸드트럭은 어쩔 수 없이 그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부분이나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서리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푸드트럭 그 운영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었던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러겠죠. 예, 물론 그 프로 자체가 약간 그 토너먼트식으로 그 잘 하셨었던 분들께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은 이제 불법 푸드 트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노점상닷컴이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그 노점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노점 거래를 한다고요? 예, 노점에 대한 그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져요. 아니 요즘 상가 중에는 권리금 못 받는 상가도 있다는데 노점은 권리금을 받는다고요? 잘 되는 노점에 한해서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 들어가 보시면은 뭐 종강역, 마세거리, 뭐 수도 전기 설비 되어 있음, 뭐 권리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진짜 해당 부동산처럼 그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니 대략 권리금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나요? 비싸진 않습니다. 예, 비싸진 않고요. 뭐 1,000만 원대 정도? 아하. 예, 뭐 그 이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거죠. 사실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 권리금이 오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불법 아니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죠. 예, 알 수 없는 세계이고요.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러한 그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노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앞에 가게에서 수도와 전기를 끌어오는 그래서 이제 앞 가게에 그런 이용료 정도를 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비를 갖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가 발전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네, 자가 발전기와 물 같은 경우도 말통을 이용을 하고 이제 LPG 가스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원래 있던 가게 주인이 나는 원래 있던 사람이랑만 계약했고 당신 모른다. 앞으로는 우리 가게 전기나 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릴 수도 뭐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그렇게 빌려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렇죠. 예, 노점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알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적은 투자비로 어떠한 그 타겟층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그 LPG 가스에 대한 안전검사가 중간 절차에 포함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트럭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요. 예.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사실은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매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위험 요소가 사실은 좀 잠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해당 매장을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위생적인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외부에 대한 그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윙바디라고 하죠. 윙바디라고 그래요? 예, 그 트럭이 이렇게 날개처럼 열리는 거.
아. 예, 그게 이제 윙바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윙바디로 개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비가림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윙바디로 개조를 해서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윙바디 개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0.5톤 아니면 1톤 트럭에서 많이들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네. 해당 차량은 윙바디 개조는 불법 개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점점 불법적인 요소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결정을 하신 건데 예.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개조가 된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노점상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유명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개조된 차량들도 중고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점에 대한 자리도 예, 많이 좀 거래가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일부는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판도 매매가 돼요. 아, 가판. 예. 예. 가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요. 운영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요. 그렇죠. 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분들께 예. 선정을 해서 예. 그렇게 가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 명의로 그 가판의 운영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전대를 줍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전대자들이 권리를 주고 받아요.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예. 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뭐 임대 아파트. 예. 예, 임대 아파트를 전대를 준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권리를 받고 판 거죠. 아하. 실제로 임대 아파트도 전대 많이 주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단속 나가요. 아하.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예. 그러면은 단속에 안 걸리기 위해서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짐을 좀 놔두고 갑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잠깐 저 아는 동생인데 와 있는 거고요. 예. 잠깐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해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막 달려오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세터민들에게 임대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예. 세터민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 임대 아파트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요? 가족이 생겼으니까. 예. 예, 반납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 예,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하.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예. 그 집을 전대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 물건만 거래하시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세터민에게 나온 임대 아파트를 전대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그래도 서울 내에 20평대 아파트인데 너무 싸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게 그런 임대 아파트의 전대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가판도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많이 암암리에 전대를 줘서 심지어 권리금을 주고받고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더라도 전대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전대차 계약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그런 불법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전대차 계약은 진짜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실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 창업 자금이 싸다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그건 정말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 어려운 거 몰라서 그분들 장사 못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 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런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창업 자금이셨을 거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한 푼 회수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점점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합법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그러한 소득 계층에게 이제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욕심을 내서 권리를 받고 팔 생각만 안 하시면 예, 뭐 더 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팔라고 꼬드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브로커가 있겠죠. 예. 그런 브로커들을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예.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더 세게 때려가지고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점상닷컴이라는 그 사이트가 사실은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그 사이트 자체는 뭐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겠지만은 불법적인 거래를 이제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애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접속을 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와, 이런 게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노점상닷컴이 광고를 많이 해요. 아, 다른 사이트예요? 광고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지식인 광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네이버 지식이네. 예, 그래서 뭐 노점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지식인의 뭐 노점상닷컴이라는 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좀 유입을 시키는 거죠. 아이고. 왜냐면은 노점상닷컴이 유일하니까 거의. 그래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점을 그렇게 거래를 하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독점 아닌 독점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키워드 광고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안 하는데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게 많이 좀 뿌려놨어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거기서 거래가 과거에는 좀 활발하게 됐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는 안 하고 있는 편이시긴 한데 그래도 글들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니 진짜 푸드트럭이나 노점하실 분들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 진짜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까딱하다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푸드트럭이 이제는 약간 차별성 있는 음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푸드트럭에서 성공을 거둬서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정식적인 로드샵을 내신 브랜드들도 있어요. 어떤 스테이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그 컵밥 거리 예,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렇죠. 예, 노량진 그 컵밥 거리 같은 경우는 그 동작구에서 시설을 마련을 해서 옮겨줬습니다. 아하. 근데 약간 거기서도 마찰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약간 좀 벗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불만 아닌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명물거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시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그 궁금한 그 관광객 아닌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예. 주말에는 또 데이트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고 가면은 진짜 저렴하고 진짜 양 많고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니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도 한국에 와서 방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량진 컵밥거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푸드트럭 존이 좀 유명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뭐 나라별로 혹은 이제 뭐 좀 독특한 메뉴들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의 서리풀 그 푸드트럭 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푸드트럭은 모여 있어야 시너지를 낸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하나씩 동떨어져서 뭐 물론 좋은 목이 있으니까 좋은 목에서 그냥 뭐 떡볶이, 뭐 순대 튀김 이런 거 예전부터 많이 팔았지만은 지금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푸드트럭은 이제 그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안전한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푸드트럭 존이 활성화되게끔 지자체별로 시별로 구별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푸드트럭이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싸게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요. 예, 소비자분들이 서서 기다리고 앉아서 먹지 않으면서 사 먹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매장에는
판매를 하는 그 저희의 그 물건 상품이 판매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게 싸다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푸드트럭만의 그러한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고려를 하셔 메뉴를 선정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더 뭐 좀 자리를 잡으실 거고요. 근데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만만치 않은 정말 예, 노력과 투자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예.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아우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아,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경불진 오행시 월드컵 시간입니다. 벨킨 매니아 두 분이 출전하셨는데요. 주제어는 무선충전기. 우선 박민희 씨 도전. 무선 충전기 뭐가 좋아? 선이었기 때문에 심플하고 편리해. 충전은 잘 돼? 전 잘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네. 역시 벨킨 무선 충전기. 조금 애매해요. 두 번째 도전자 안정환 씨. 무인증 제품은 안 돼요. 선동 광고라는 제품도 안 돼요. 충전은 안전이 생명. 전자기파로부터도 안전한 기적의 벨킨 충전기 쓰세요. 이야.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은 두 분의 오행시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우 진짜 3주 묵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마된장처럼 진짜 구수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푸드트럭이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푸드트럭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흥미가 많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이렇게 합법화가 됐다더라. 뭐 하려면은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뽑는다던데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씩 들으셨을 텐데 그 외에 이제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정말 그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거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다시 한번 아무튼 좀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진짜 3주 동안 묵혀서 더 재미난 얘기,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이야기 또 해주실 거죠? 예, 그 이번에 제가 또 크게 느낀 게 정말 예고는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제가 이제 예고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항상 좀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예고는 딱히 하진 않겠지만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나고 또 도움되는 얘기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죠. 뭐 그러한 속면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입장에서 우리 본사가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법한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본사 차원에서는 PPL 아닌데도 가맹점주 분들한테 PPL 한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프로그램 특성상 PPL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브랜드로 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미디어 업계에 취재한 기사였는데요.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찍는 데가 거기도 MBC 자회사. 그렇죠. 에브리원. 그렇죠. MBC 에브리원인데 반년 만에 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덕분에 100억을 벌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네요. 그러니까요. 그 자회사가 그동안에 적자였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 덕분에 물론 그 프로그램만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이 결국은 광고로서 벌어들인 금액일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딸리는 광고들이 있을 것이고 예. 기타적인 그런 그 협찬성의 광고들이 같이 있을 텐데 최근에 워낙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고 또 출연자들이 굉장히 호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연예인을 쓴 그러한 광고보다 훨씬 더 이게 일반인의 후기성 그리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리얼한 후기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가 예. 일반인들의 실제 후기를 보고 싶어서 인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이제는 이게 다 광고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네이버 블로그가 매체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오고 있는 패널들은 그러한 일반인성의 후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거리감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런 PPL이 너무나 늘어난다. 그래서 어색해지기 시작한다면 시청률도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퇴행된 것처럼 사실 벌써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프랑스 편이었나요? 네이버 본사 방문하고 그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 그 파리바게뜨 방문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그 중도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그 프로그램이 성공한 그 핵심적인 이유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뭐 수익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뭐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유지를 하려고 아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 1 이제 끝나고 좀 쉬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프로그램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가 왜 대박이 났을까? 박근혜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죠? 왜냐면요. 오신 상태니까 저희가 매일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영업에는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마마 된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케팅을 이제 움직이는 단계인데요. 실제로 이제 매장에 전화가 많이 와요. 매장에 전화가 왔는데 물론 홈페이지 상으로 이제 대표님들께 또 전화가 가고 직접 회사로 이제 컨택이 가는 거죠. JTBC나 MBC 에브리원 그리고 SBS, CNBC 그런 그 메인 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브 채널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찍자? 예, 방송을 찍자. 좋은 브랜드이고 뭐 이제 컨셉과 우리 뭐 방송의 컨셉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뭐 지금 뭐 한식 브랜드 소개 뭐 이런 것들로 관련해서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대요. 와, 그건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서 협찬비를 내놔라.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 SBS, CNBC의 그 성공의 정석꾼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의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그 방송이 있어요. 돌리시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있는 방송인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봤었는데요.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한번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눈에 좀 들어오고. 그렇죠. 알고 나니까 이제 돌려볼 때 항상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재방송이 많이 나오나 보죠? 예, 그 뭐 정식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채널 앞에 SBS가 붙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SBS에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만만치 않은 방송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자회사잖아요.
거잖아요. 자회사고 뭐 물론 자회사라 하더라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쵸. 사실은 뭐 해당 프로 자체는 거의 파급력이 없는 프로다 보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해요. 거기서 협찬비를 얼마나 요구하나? 이제 그 보통 방송국에서 직접 그렇게 협찬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대행사를 끼고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 연락이 온 데는 대행사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SBS, CNBC에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행사가 영업을 한 거죠. 이거는 마치 신문사들이 섹션면 그거 팔아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섹션면도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다 마크는 붙어 있지만 그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만드는 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자회사한테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견적가는 한 400만 원 정도? 몇 분 방송인데요? 방송은 꽤 길어요. 한 40분 정도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단독 취재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예, 신생 브랜드가 초반에 이제 많이 하시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뭐 우리 방송이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다라고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프로그램 명은 성공의 정석뿐이잖아요. 정석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정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협찬용 방송이죠, 사실은. 와하. 그래서 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드린 타 방송국 자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협찬을 요구하는 방송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거절을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거절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마마된장 종각 본점 바로 뒷건물 쪽에 백세주에서 운영하는 전통주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근처 신문사 다녔었을 때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예, 거기에 최근에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영국편. 봤어요. 예, 첫날에 거기서 이제 그 제임스가 데려가서 함께 전통주를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밤에 먹으면 좋은 남자들한테 좋은 그렇죠. 술 그것도 있었고요. 그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그러니까요. 그 매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 방송 덕분에. 사람들이 엄청 와요? 거기가 원래도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예약 안 하면은 거기서 먹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사실 약간 조금 시들했었는데 방송 덕분에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그래요? 더 지금 난리가 난 거는 그 영국 편이 둘째 날 강남역에서 그 VR 체험을 했던 곳. 거기도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더 난리가 난 곳은 그리고 나서 먹었던 치킨집. 아니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 치킨집이 그냥 일반 치킨집인 것 같던데요.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였어요? 노랑통닭이라는 브랜드고요. 노랑통닭이라는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노랑통닭 같은 경우는 그 가마솥에 튀겨내고 염지를 안 한 닭으로 만들어서 유명하다.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먹거리 엑스파일이었나요? 아무튼 착한 통닭으로 한번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 브랜드인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맛이 모여 있는 치킨 세트를 먹었었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먹어보고 싶어서 배달로 이제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 브랜드 배달이 지금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좀 주말 성수 이렇게 좀 피크 타임에는 2시간 정도 걸려요. 와, 장난 아니네요. 저도 저번 주였나요? 한 주말에 한번 시켜 먹으려 했는데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땐 PPL을 한 것 같은데.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도 PPL을 했을 것이다. 뭐 충분히 그렇게 좀 정황상 의심이 좀 가죠. 물론 PPL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PPL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가맹점주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은 효과적인 광고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뭐 광고비를 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또 가맹점주에게 거뒀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원래 이제 박 PD님이 앞에서 아재 개그를 날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없으시네요. 예, 회사 일 때문에 혼자만 갔어요. 예, 혼자만 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저만 남아서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PD님이 아마 박 PD님이 해주셨던 부분까지 제가 아재 개그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군요. 아마 뭐 청취자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저도 한몫할 수 있으면 한몫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박 PD가 딱 요 방송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고요. 뭐 바로 다음 방송부터 나올 거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마마된장. 예. 이게 진짜 대박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마된장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외국 광고들이 막 이렇게 스토리를 잘 짜서 반전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이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외국 광고가 있을 때 우리나라 광고는 뭐 쌍화탕, 뭐 우루사 이런 좀 직선적인 마케팅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그걸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우리도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직선적인 마케팅이 더 효과적인 그러한 시대잖아요. 예. 마마된장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그러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메뉴와 그런 매장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일치가 돼서 그래서 또 좋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 경불진에서도 얘기를 해주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 듣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방문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이 가맹 희망을 하고 계셔서 벌써요? 예, 문의가 왔어요. 첫 주 방송을 하고 바로 왔어요. 바로? 예, 그래서 만나 뵙고 상담 드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맹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뭐 하시던 분이신데요? 직장인이시고요. 예. 직장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이제 뭐 저희 방송을 꾸준히 잘 들어오셨었던 분인데 브랜드에 대해서 방송만 듣고 굉장히 좀 호감을 보이시고 문의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식사를 했었어요. 마마된장을 직접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방문을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고요.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냥 물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된장찌개와 비빔밥이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구수하고 시골적인 분위기일 것 같고 막 아저씨들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정말 70% 80% 이상은 여성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한상 차림의 한식 브랜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는 얘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저염식이니까 그렇죠.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한 제품이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밥 사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날 상담을 할 때도 문의 주신 분이랑 그분의 이제 아내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오셨어요. 그래요? 네, 아내분도 오시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무슨 된장찌개는 좀 뭐 약간 너무 올드한 약간 그러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오셨었고 파스타집 하지. 그렇죠. 예. 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기를 저는 된장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별로 오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좀 일찍 방문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거의 매장이 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꽉 찼었죠. 이제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이제 그
그분도 드셔보시더니 이건 근데 먹을만하네, 맛있네. 이제. 된장찌개를 싫어하는데 예, 먹을만하다. 예, 또 청국장을 이게 넣어서 드시니까 예. 더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 물론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하게 된장찌개라는 그 고유의 그 캐릭터가 워낙 전통적이고 약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남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는 직장 여성분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그 재방문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한식이 나아가야 할 한 방향이지 않을까. 너무 이제 과거의 한식을 저희가 좀 강조할 때는 괜히 막 이렇게 막 정말 그 막 시골집 뭐 이렇게 토종스러운 약간 이런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를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애청자분은 어느 지역에 가맹점을 하실 생각이래요? 자리를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면은 자리를 구해드리겠죠. 저희가. 네, 결정. 아니 양재 쪽. 양재요. 예, 저희 못 가봤다니까요. 종각점이 너무 멀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니, 양재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이제 부동산적으로 할애를 하셔야 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재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예 뭐 다른 애청자 분들이라도 양재점 좀 하실 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보고 싶은데요. 그럼 물론 뭐 양재는 뭐 분명히 오픈하겠죠. 좋은 상권이니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만약에 양재에서 하시게 된다면은 그 이PD님, 박PD님이라는 그 고정적인 단골 고객을 이미 확